오늘 대회는 재능문화와 소년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재능교육, 재능TV, 재능동아구연협회가 후원합니다. 특히 1977년 설립된 재능교육은 방송, IT, 출판, 인쇄, 유통, 연수, 학원 등의 관계사를 지닌 종합교육문화기업으로 신앙송 보급운동을 비롯하여 동아구연, 배구대회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대회 심사를 맡으신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초등부 본선 참가자들의 동아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가번호 3번 김채원 학생입니다. 꿈꾸는 대나무. 옛날 어느 속에 꿈꾸는 대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 대나무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친구들에게 꿈 얘기를 해주었죠. 어느 날 꿈꾸는 대나무는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쪼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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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목소리로 쪼르롱. 우와, 정말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예쁜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삐죽이 대나무가 말했어요. 어이, 꿈꾸는 대나무, 그런 건 꿈도 꾸지 말라고. 우리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니? 그래, 그건 삐죽이 말이 맞아. 우리는 새가 아니라 대나무라고. 숲속에서 배가 제일 큰 뚱뚱이 대나무도 말했죠. 하지만 난 노래를 부르고 싶은걸.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이를 위해 아름다운 노래를 많이 들려줄 거야. 꿈꾸는 대나무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며칠 후 갑자기 어디선가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광광! 천둥번개가 치고 억수 같은 비바람이 대나무 숲을 마구 흔들었죠. 꿈꾸는 대나무는 비바람에 그만 뚝 부러져 휙 하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꿈꾸는 대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대나무 숲에 한 가족이 소풍을 왔어요. 얘들아, 이리 와봐라. 이 할미가 너희들에게 들려줄 게 있단다. 뭔데, 할머니? 어서 들려주세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입에 대고 불기 시작했어요. 삐리 삐리. 이 소리는? 그 노랫소리를 듣던 대나무들이 모두 귀를 쫑긋했어요. 얘들아, 나야 나, 꿈꾸는 대나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대나무들은 깜짝 놀랐죠. 몇 해 전 폭풍이 몰아쳤을 때 내가 떠내려갔잖아. 이분이 발견하고 멋진 소리가 나는 피리로 만들어주셨어. 이야, 꿈꾸는 대나무, 정말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정말 멋진걸? 고마워. 난 너희들을 만나서 정말 기뻐. 내가 너희들을 위해 멋진 노래 불러줄게. 아낌없이 모두 주는 엄마 아빠 닮은 나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제는 내가 꼭 안아주고 지켜줄게요. 꿈꾸는 대나무는 친구들을 위해 정성껏 노래를 불러주었대요. 다음은 참가번호 9번 이예영 학생입니다. 기적을 파세요. 올해 7살인 수린의 집에 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불쌍한 우리 수. 치료도 한 번 못 받아보고 태어날 때부터 말이 못하는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수호의 머리만 쓸어줄 뿐이었어요. 엄마, 수호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면서요? 수술비가 어디 한두 푼이어야지. 기적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기적? 기적이 뭐지? 기적만 있으면 수호가 나을 수 있는 건가? 소리는 돼지저금통을 열어보았어요. 천원, 2,000원, 우와! 모두 7,600원이네. 근데 기적은 어디 가서 사야 되는 걸까? 맞아, 약국에 가면 살 수 있을 거야. 소리는 약국으로 달려갔어요. 저 기적 주세요. 기적? 아니, 기적이라니. 제 동생이 아픈데요. 기적만 있으면 살릴 수 있대요. 이를 어쩌나. 여기선 기적을 팔지 않는데. 그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꼬마야, 네 동생한테 어떤 기적이 필요하지? 저도 잘 몰라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은 없고 기적만 있으면 살릴 수 있대요. 그래서 기적을 사러 왔는데 이제 우리 수호는 어떡해요? 오호, 저런. 그래. 돈은 얼마나 했지? 이만큼요. 제가 2년 동안 저금한 거예요. 이런 많이도 모았구나. 어디 동생 있는 곳으로 가보자꾸나. 그럼 이 돈으로 기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잊고 말고. 할아버지는 수호를 진찰한 뒤 수술까지 해주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큰 병원의 유명한 의사였거든요. 고맙습니다. 우리 수호를 살려주셔서. 그런데 당장 수술비가 없어서. 하지만 제가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벌써 소리에게 기적값을 받았는걸요. 할아버지가 내민 수술비 영수증에는 수술비용 7,600원. 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소리야! 엄마의 두 눈에 흘러내리는 눈물 속엔 소리의 해맑은 웃음이 묻어 있었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1번 정지민 학생입니다. 옛날 개성골 마을에 불씨를 맡겼다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는 가게가 있었어요. 할머니, 저 불씨 한 개 가져왔는데요? 에이, 박서방, 또 불씨를 꺼뜨렸구만. 보리 한 대 내고 가져가게. 네? 불씨 한 개에 보리 한 대면 너무 비싸죠? 좀 깎아주세요. 비싸다고? 그렇다면 그냥 돌아가게. 자네들은 내가 불씨를 간수하느라 밤새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아는가? 그 뒤로부터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쁜 마음을 품은 한 젊은이가 불씨란 불씨는 모조리 꺼놓고 달아나 버린 거예요. 이러 어째유, 동네 불씨가 몽땅 꺼져버렸으니. 마을 사람들은 보리 한 대가 아깝긴 했지만 이른 아침부터 불씨가게 앞에 줄을 설 수밖에 없었어요. 갓난어멈, 이번엔 불씨 값으로 보리 한 대는 안 받을 거야. 네? 한 대를 받지 않겠다면 2대로 올리시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지. 게을러서 불씨를 꺼뜨렸다면 응당 보리를 받아야지. 하지만
피치 못할 재난이 생겼는데 내 어찌 불씨값을 받겠누. 아유,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불씨값을 안 받고 불씨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불씨가게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되었지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져 몸져 눕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요. 이 여보게들, 이 불씨 가게를 마을 사람들이 맡아주게나. 그리고 저 장부에 적힌 대로 전해주게. 할머니는 장부를 맡기고 눈을 감으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 말씀대로 제일 부지런한 사람을 골라 불씨 가게를 맡기고 장부를 펴보았어요. 이것 봐요. 이게 뭐래요? 어디? 세상에. 할머니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먼.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두툼한 장부에는 언제 누가 보리를 이만큼 맡겼으니 곳간에 쌓인 보리를 그만큼씩 다 나눠주라고 적혀있지 않겠어요? 순이네 12대, 박서방 19대라. 아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불씨를 대준 것도 고마운데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깊은 뜻을 기려 보리를 판 돈으로 흉년이 들 때 쓰거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자를 돕는 데 사용하였어요. 그 후 불씨 가게는 돈씨 가게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4번 황혜지 어린이입니다. 먹고 자고 우리 호박 잘도 큰다. 두리둥실 우리 호박 잘도 큰다. 할머니의 텃밭에 꿈을 꾸는 아기 호박이 있었어요. 아이고, 연엄들 참 실하기도 하지. 아기 호박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부지런히 살을 찌웠어요.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커다란 호박이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텃밭으로 놀러 왔어요. 영희야, 이리 와봐. 여기 너 닮은 호박 있어. 정말이네. 뚱뚱하고 못생긴 게 똑같아. 아이들의 말에 영희는 화가 났지요. 야, 내가 왜 뚱뚱보 호박이야? 아이들은 달아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눈도 박, 코도 박, 입도 박, 호박. 야, 호박! 너희들 잡히면 가만 안 둬! 화가 난 영희는 울면서 쫓아갔지요. 호박이라는 말이 정말 기분 나쁜 말인가 봐요. 내가 그렇게 못생겼단 말이야? 호박은 슬퍼졌지요. 다음날 아침 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구름님처럼 모습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들에게 놀림만 받는 호박은 정말 싫어요. 호박은 자꾸만 눈물이 났죠. 그때 저쪽에서 영희 엄마가 허겁지겁 달려오지 않겠어요? 할머니, 어쩌면 좋죠? 우리 영희가 감기가 단단히 일어나 봐요. 어젯밤부터 기침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그럼 이 호박을 다려 먹여요. 호박이 어디 기침뿐인가? 몸이 약한 사람에겐 제일이지. 어디 보자. 그래, 이놈을 잘려 물었어. 할머니가 호박을 영희 엄마에게 건네주었어요. 아유, 이렇게 잘생긴 호박을 할머니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영희 엄마 팔에 안긴 호박은 눈물을 뚝 그쳤어요. 히히. 고렘님, 아까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아세요? 누가 뭐래도 난 다시 호박으로 태어날 거예요. 그때 다시 만나요. 호박은 파란 하늘을 쳐다보며 큰 소리로 외쳤대요. 다음은 참가번호 16번 김민송 학생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늦은 가을날 동물 친구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꼭꼭 숨어라, 꼬리털이 보인다. 꼭꼭 숨어라, 발꿈치가 보인다. 두기 쫑긋 토끼가 술래를 하였어요. 토끼가 둘레둘레 친구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야, 모두 일어나. 숨바꼭질하다가 저는 어떡해? 미안. 하지만 자꾸 잠이 오는 걸. 곰이 눈이 비비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겨울이 오면 졸릴 거라 그랬어. 우리는 겨울 내내 잠을 자야 한대. 우리는 겨울에 더 신이 나서 눈 쌓인 걸작을 볼짝볼짝 뛰어다녀. 너희는 참 안 됐다. 겨울 내 잠을 자면 눈도 못 가냐? 토끼가 뻐기며 말하자 오소리가 입을 삐쭉 내밀었어요. 치, 추운데 뭐하러 밖에서 뛰어다닌담? 집 안에서 잠이 나다지. 화장실도 있어서 똥이 마려도 밖에 나갈 필요가 없어. 겨울을 잘 지내기는 우리가 최고지. 이번엔 거슴도치가 느릿느릿 말했어요. 자다가 뭐하러 똥을 누고 밥을 먹어. 귀찮기만 하게. 우리는 꼼짝 않고 잠만 자면 된대. 그러니 우리가 최고 아니겠어? 그러자 곰이 눈을 끔뻑거리며 말했어요. 우리도 구석에서 잠만 자면 된대. 나는 겨울잠을 자고 나면 멋진 선물이 생긴대. 멋진 선물? 그게 뭔데? 그러자 친구들 눈이 동그래졌어요. 나도 몰라. 하지만 우리 엄마가 그랬어. 친구들은 곰이 받을 멋진 선물이 무엇인지 몹시 궁금했어요. 그때 마침 엄마들이 왔어요. 얘들아, 이제 그만 잘 따른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곰이 받을 선물은 도대체 뭘까? 마침내 따뜻한 봄이 왔어요. 잠에서 깨어난 동물 친구들이 하나 둘 숲속으로 모여들었어요. 얘들아, 잘 잤니? 곰은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 모두 곰네주로 가보자. 얘들아, 안녕. 내 동생이야. 겨울잠을 잔 동안 우리 엄마가 낳으셨어. 산골짜 양지 바른 등성이에서 동물 친구들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겨울잠이 곰게 준 선물이지요. 다음은 참가번호 23번 이수린 학생입니다. 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날 흙 한 줌이 날아와 전나무 아래 떨어졌어요. 이상한데? 무엇보다 흙이잖아? 다람쥐와 곰이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어요. 아기 흙도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살던 가마토가 아니잖아. 가마토? 우와, 웃기는 이름이다. 그런 것도 있나? 전나무가 껄껄대자 아기 흙은 울상이 되었어요. 그때 지렁이가 땅속에서 고개를 쑥 내밀었어요. 치랑이님이 안 하실 수가 없군. 이 흙은 보통 흙이 아니야. 그릇을 만드는 흙이라고. 그리고 가마터는 그릇을 구워내는 곳이야. 구워? 과자 말고 그릇을 구워? 어떻게?
지렁이는 동물 친구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흙을 주물럭주물럭 반죽하고 주물럭 반죽하고 휘휘 물레를 돌려 휘휘 물레를 돌려 동글동글 빚어서 동글동글 빚어서 활활 타오르는 가마에 넣고 활활 타오르는 가마에 넣고 뜨겁게 구워 뜨겁게 구워? 와, 재밌다. 그런데 그렇게 구워진 그릇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건 나도 몰라. 그때 참새가 저기 저 집마당에 그릇이 많이 있던데. 어디? 그릇이 어디 있어? 할머니가 들고 계신 저것이 아닐까? 그때 누군가 쪼르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뭐 하고 계세요? 팀장이 맛있게 익었나 보고 있단다. 항아리가 부지런히 숨을 쉬어 주어야 할 텐데. 항아리가 숨을 쉬어요? 그럼 흙으로 빚은 항아리에는 아주 작은 구멍들이 있어서 음식을 맛있게 익혀주는 거란다. 동물들은 모두 할머니의 말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우와, 흙으로 만든 항아리가 숨을 쉰다니. 게다가 음식을 맛있게 익혀주기도 한대. 아기가,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며칠 후 숲속에 비가 내리자 아기흙은 말랑말랑한 반죽이 되었어요. 우와, 그릇 빚기 놀이하자. 조물락 주물럭 아기흙은 숲속 동물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오래오래 즐겁게 지냈답니다. 참가 번호 19번 백선교 학생입니다. 햇님이가 사라졌어요. 햇님이는 어디 갔을까요? 햇님이 보는 사람 없니? 들꽃반 선생님이 물었어요. 햇님이는 친구를 찾으러 간 거예요. 들판을 걷다가 송아지를 만났어요. 안녕, 나는 햇님이대. 내랑 친구할래? 넌 두 발로 걷고 난 네 발로 걷는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친구는 겉모습이 달라도 사이좋게 지내는 기다. 햇님이는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새 친구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분홍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안녕, 나는 햇님이대. 니는 이름이 뭐고? 난 이름이 없죠. 그냥 나비요. 그럼 지금부터 너를 분홍이라고 불러줄까 그만? 와, 멋지다. 친구는 서로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기다. 들꽃반 친구들은 햇님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피부가 까매서 깜장콩이라고 불렀지요. 깜장콩. 햇님이가 계속 안 오자 들꽃반 친구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깜장콩이라고 눌려서 아는 걸까? 햇님이를 찾는 알림판을 만들어보자. 선생님의 말을 듣고 친구들은 커다란 종이에 햇님이를 그렸어요. 햇님이는 방긋방긋 노래를 잘 불러. 춤도 잘 춰. 웃는 얼굴이 예뻐. 햇님이가 보고 싶어. 들꽃반 친구들은 햇님이를 그린 종이를 들고 길을 나섰어요.
친구들은 들판에서 분홍나비를 만났어요. 우리 혜림이 못 봤니? 키가 너희만하고 웃는 얼굴이 예쁜 아이 말이니? 그래, 맞아. 내 친구 햇님이를 말하는구나. 햇님이는 저기 꽃밭에 있죠. 친구들은 서둘러 꽃밭으로 달려갔어요. 꽃밭에서 한 아이가 놀고 있었어요. 햇님아! 햇님아! 고개를 돌린 햇님이는 멀리서 달려오는 친구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햇님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다음은 참가번호 2번 김수아 학생입니다. 다람이 겨울준비. 가을이 되자 다람쥐네 가족은 쉴 새 없이 바빠졌어요. 겨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지요. 엄마, 겨울 동안 먹을 음식이 부족해요. 뒷산에 가서 도토리 많이 주워올게요. 그래, 우리 다람이 많이 컸구나.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멋진걸? 엄마 다람쥐는 바구니 한 개를 주셨어요. 엄마, 바구니 안에 도토리 가득 담아서 돌아올게요. 다람이는 바구니를 들고 신나게 뒷산으로 걸어갔어요. 뒷산에는 아주 많은 도토리가 다람이를 반기고 있었어요. 바람이 휘 불자 도토리들이 후두둑 떨어졌지요. 와, 도토리가 많이 떨어지네. 다람이는 기분이 좋아 노래를 부르며 도토리를 주었어요. 도토리 하나, 도토리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때 아기 토끼 토순이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어머, 다람아, 하나, 둘, 셋이 뭐니? 그럼 어떻게 세? 1, 2, 3, 4, 5. 이렇게 난 영어로도 셀 수 있다구. 와, 토순이 대단하구나. 영어 정말 잘한다. 다람이와 토순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곰돌이가 느릿느릿 다가왔어요.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니? 응, 우린 겨울 준비를 하고 있어. 너도 우리와 함께 도토리 줄래?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하나씩 주워서 언제 해? 나처럼 2개씩 주워야지. 이렇게 말이야. 2, 4, 6, 8, 10. 와, 곰돌이는 참 똑똑하구나. 우리도 곰돌이처럼 해보자. 그럼 더 빨리 줄 수 있을 거야. 어느새 다람이 바구니에 도토리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신난다, 야호! 친구들은 모두 행복했지요. 대굴대굴 도토리가 어디서 왔나? 숲속 친구들의 노래소리에 가을은 점점 깊어만 갔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5번 백지현 어린이입니다. 옹기 굽는 할아버지는 바닥에 놓여있던 일그러진 항아리를 들고 투덜거렸어요. 이렇게 못생겨서야. 모양이 일그러진 이 항아리는 아무도 사가지 않아 벌써 1년째 바닥에서 뒹굴고 있었어요. 못생긴 것도 억울한데 할아버지까지 날 미워하다니. 그러던 어느 날 고물장수 아저씨가 손수레를 끌고 지나갔어요.
이봐요, 이 옹기나 가져가구려. 고물장수 아저씨는 일그러진 항아리를 보더니 고개를 솔레솔레 흔들며 그냥 가버렸어요. 할아버지는 고물장수도 받아가지 않는 일그러진 항아리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때 영주가 쓰레기장을 지나가다가 일그러진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우와, 꽃을 꽂아놓으면 너무 좋겠다. 그럼 이걸 보고 할머니의 병이 빨리 낫겠지? 영주는 주운 항아리를 깨끗이 씻은 다음 물을 담아놓고 꽃장수 아주머니를 기다렸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영주구나. 여기서 뭘 하고 있었니? 아주머니를 기다렸어요. 나를?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니? 아니요, 제가 이 항아리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꽃을 좀 얻을까 해서요. 그래, 아직 피지 않은 장미가 몇 송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가렴.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영주는 아주머니가 준 장미를 대야에 담아두었어요. 내일 아침에 꽃봉오리가 조금 열리면 항아리에 담으려고만이죠. 그날 밤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다른 날보다 더 심하게 기침을 하셨어요.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아니, 괜찮다. 이 영주야, 물 좀 떠다 주렴. 네,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영주가 마당에 나오니 마당에는 보름달이 살포시 비치고 있었고 항아리 속에는 은빛 물결이 일고 있었어요. 어머, 너무 예쁘다. 영주가 항아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동그란 달덩이가 물에 잠겨 있지. 뭐예요? 영주는 영주는 항아리 속에 비친 달을 보고 기도를 했어요. 달님, 우리 할머니가 많이 아파요. 우리 할머니가 환한 달물을 드시고 병이 빨리 낫게 도와주세요. 네. 영주는 달이 가득 담긴 항아리에서 물을 담아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시원한 물 드세요. 할머니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셨어요. 영주야, 물이 참 맛있구나. 답답했던 가슴이 한결 시원해졌어. 영주는 할머니를 보며 할머니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길 바랬어요. 달 항아리에 핀 보름달처럼 말이에요. 다음은 참가번호 13번 허영준 학생입니다. 나 몰라. 어떡하면 좋아. 가방을 열어본 미지는 발이 동동 구르며 망가진 만들기 숙제를 던져버렸어요. 그런데도 민지 오빠는 배시시 웃으며 이거 먹고 배겠다. 이 바보야, 그까지 펴사탕 너나 실컷 먹어.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 민지에게 달려오셨어요. 아니, 이런, 숙제가 다 망가졌구나. 민지야, 엄마가 도와줄게. 오빠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우리 민지가 참아야지. 엄마는 오빠가 가여워서 언제나 민지에게 참으라고 부탁했어요. 민지는 백사탕 좋아한다. 다음날 민지 엄마는 할아버지 댁에 가셔야 했어요.
민지야, 어디 가지 말고 오빠랑 집 잘 보고 있어. 되도록 빨리 돌아올게. 그리고 그때 민지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릉. 민지리? 나 명석이야. 응, 근데 웬일이야? 얘는 오늘 너희 집에서 우리 조들이랑 숙제하기로 했잖아. 우리 지금 너희 집에 가는 길이야. 끊어. 명석이의 말에 민지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다. 오빠는 어쩌지? 그래, 휠체어가 없으면 밖에 못 나겠지? 오빠가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휠체어를 뒷마당으로 끌어냈어요. 민지네 집에 온 친구들이 숙제를 마치고 나자 여기저기를 마구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그때 저기 휠체어가 있네? 하며 명석이가 재빠르게 달려가 휠체어에 앉았어요. 다른 아이들도 서로 타보려고 야단법석이 났어요. 근데 너희 집에는 장애인 없는데 왜 이런 게 있지? 민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태연하게 말했어요. 글쎄, 나도 몰라. 그때 엄마가 생각보다 빨리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아니 민지야, 오빠 어디 있어? 오빠 방으로 급히 들어가신 엄마는 더욱 깜짝 놀라 큰 소리를 쳤어요. 아니 이럴 수가. 오줌을 싸고 앉아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 엄마, 잘못했어요. 이 방에서 당장 나가. 아이들은 겁이 나서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떨구고 있는 민지를 엄마가 끌어안았어요. 민지야, 오빠는 우리들처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몸이야. 내가 오빠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오빠가 얼마나 슬프겠니? 민지는 그만 엉엉 울고 말았어요. 그런데 민지 오빠는 휠체어를 밀고 다가와서 간신히 손을 내밀었어요. 민지야, 울지 마. 이거 받아. 멸치탕. 오빠,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주는 거지? 민지가 멸치탕 좋아한다. 민지는 손바닥에 소복히 놓여있는 별사탕을 바라보며 천진스러운 오빠와 꼭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따라 오빠의 얼굴이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24번 전준석 학생입니다. 이형을 엮어라, 이형을 엮어라. 새끼를 꼬아라, 새끼를 꼬아라. 만동이네 식구들은 1년에 한 번씩 모두 모여 초가집을 고쳐요. 낡은 지붕을 걷어내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그 속에서 도깨비가 불쑥 튀어나오지 뭐예요? 누가 이 까꾸의 단잠을 깨우는 거야? 만동이네 식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지붕을 고치려고요. 만동이의 말에 까꾸는 하하하 웃었어요. 아니, 그깟 지붕 하나 고치려고 온 가족이 다 모인 거야? 나한테 맡겨. 내가 멋지게 만들어줄게. 까꾸는 도깨비 방망이를 신나게 흔들며 주문을 외웠어요. 까꾸 까꾸, 꼬꾸 꼬꾸, 집 나와라 뚝딱. 우하하하, 봐, 봐. 꽃으로 만드니까 정말 예쁘지?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꽃냄새를 맡은 벌들이 윙윙 몰렸어요. 아이쿠, 안 되겠어. 다시 주문을 외우자.
까꾸까꾸 꼬꾸꼬꾸 집 나와라 뚝딱 우하하하 봐 떡이랑 과자랑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 보이지? 그런데 더 큰일 났어요. 달콤한 냄새에 개미들이 와글와글 몰려왔어요. 이런, 이 집도 안 되겠어. 까꾸는 머리를 갸우뚱갸우뚱했어요. 까꾸야, 우리는 옛날 집이 좋아. 아니야. 금방 멋지게 만들어준다니까? 까꾸는 도깨비 방방이를 신나게 흔들며 또 주문을 외웠어요. 까꾸까꾸 꼬꾸꼬꾸 집 나와라 뚝딱 우하하하 봐 이번엔 큰 기아집이야. 어때, 좋지?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죠? 바람이 휘잉 하고 불자 커다란 기아집이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까꾸가 지은 집들은 모두 튼튼하지 않았거든요. 까꾸야, 우리는 도깨비 방방이로 지은 집은 싫어. 우리 손으로 지은 초가집이 더 좋아. 알았다고. 까꾸까꾸 꼬꾸꼬꾸 집 나와라 뚝딱. 다시 만동이네 집이 나타났어요. 만동이네 식구들은 모두 힘을 모아 초가집을 고쳤어요. 초가지붕도 담벼락도 아궁이도 고쳤지요. 다음은 참가번호 10번 이예진 학생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입니다.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지하철 입구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팻말을 목에 걸고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은 많았지만 동전을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엄마, 저 할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알 필요 없어. 어서 빨리 가자꾸나. 예진이는 시장에서 일하시는 엄마를 도와드리고 그곳을 지나갈 때면 아껴둔 용돈을 빈 깡통에 넣어주곤 했지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벅끄벅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배가 몹시 고파 검은 봉지에서 빵을 꺼내 먹기 시작했어요. 물도 없이 퍽퍽한 빵을 급하게 먹다가 그만 목이 막히고 말았지요. 그때 예진이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등을 두드려 드릴게요. 그제야 할아버지는 미소를 보였어요. 고맙구나, 꼬마이야.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가던 예진이는 잠시 후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며 돌아와 뭔가를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음료수랑 같이 천천히 드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고맙다. 난 어렸을 때 양쪽 눈을 다 잃어 이렇게 살고 있단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부끄럽게 동냥을 하고 있지. 그 말을 듣고 있던 예진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진이는 문득 할아버지의 목에 걸려있는 팻말이 보게 되었어요. 예진이는 그 팻말의 글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예진이는 골똘히 생각하더니 갑자기 화난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다음날 예진이는 밤새 정성 들여 쓴 팻말을 가지고 할아버지에게 갔어요. 할아버지, 제가 팻말이 바꿔드릴게요. 예진이는 새로 쓴 팻말이 할아버지의 목에 걸어주었어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나 세상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팻말을 오래도록 바라보기도 하고 그 글귀를 보고 울먹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새로 쓴 팻말에는 저는 봄이 와도 꽃을 볼 수가 없답니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어요. 땡그랑 땡그랑. 할아버지 깡통에는 금세 돈이 수북이 쌓여갔어요. 아니 꼬마야, 도대체 무슨 말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이러는 거니? 그건 비밀이에요. 날이 저물자 할아버지는 사랑이 가득 담긴 깡통을 들고 집으로 향했고 예진이도 가벼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8번 박철환 학생입니다. 버럭 할아버지다. 빨리 숨어. 우리가 왜 숨냐고요? 우리 동네 이상한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할아버지는 항상 화가 난 것처럼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다녀요. 할아버지는 우리만 보면 버럭 소리부터 질러요. 어른을 보면 인사부터 해야지. 안녕하세요. 어허이, 인사는 공손히 해야지. 다시 해봐. 이렇게 10번이나 인사를 한 적도 있다니까요. 할아버지는 우리를 귀찮게 하려는 게 분명해요. 미끄럼틀은 사이좋게 타. 너흰 양보하는 것도 모르냐. 친구끼리 싸우면 안 돼. 얼른 사과해.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감시하고 있나 봐요. 에휴,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다들 집으로 돌아가. 얼른. 저녁 때가 되면 할아버지는 우리를 놀이터에서 내쫓기도 해요. 치, 놀이터가 할아버지 것도 아니면서. 얼른 가지 못해. 할아버지가 싫으면 다른 곳에 가서 놀면 되지 않냐고요? 그건 안 돼요. 놀이터는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밀 장소거든요. 어느 날 우리는 숨어서 할아버지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의자에 앉아있더니 지팡이를 탕탕 두드리며 이놈들이 왜 안 오는 거야? 오기만 해봐라. 오늘은 인사를 10번도 더 시킬 거다. 역시 할아버지는 우리를 골탕 먹일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꼬마들이 안 오니까 심심한걸. 갈 데도 없고 놀아줄 친구도 없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심심한데 나도 한번 타볼까?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젓었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미끄럼틀이야. 그건 맞는 말이에요. 미끄럼틀은 우리 같은 애들이 타는 거죠. 아니지. 늙은이는 미끄럼틀 타지 말라는 법 있나?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어때? 세상에, 버럭 할아버지가 미끄럼틀을 탔어요. 어라? 이거 재밌는걸.
할아버지가 저렇게 미끄럼 타는 걸 좋아하는 걸 보면 그동안 혼자 미끄럼틀 타려고 우리를 쫓아낸 게 틀림없어요. 한 번 더 타볼까? 우리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할아버지가 웃었다! 우리를 본 할아버지는 그제야 웃음을 뚝 그쳤어요. 이놈들! 언제부터 거기 숨어 있었던 거야? 우리를 본 할아버지는 또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할아버지! 그동안 혼자 미끄럼틀 타려고 우리를 쫓아낸 거죠? 무슨 소리야? 늦게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그런 거지. 할아버지 나빠요. 우리한테는 사이좋게 미끄럼틀 타라고 했잖아요. 다음 날 우리는 할아버지와 함께 시소를 타기로 했어요. 우리는 이쪽, 할아버지는 혼자 저쪽. 할아버지가 시소에 앉자 시소는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우와, 재밌다. 놀이기구 같아. 우리가 더 크게 웃을수록 할아버지는 힘껏 시소에 앉았어요. 어우, 할아버지, 엉덩이가 아프잖아요. 어허, 이놈! 어른한테는 공손히 말해야지. 할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얼굴은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우리랑 놀고 싶었나 봐요. 앞으로 할아버지랑 놀아야겠어요.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리시지도 않았고 버럭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버럭 소리 지르기 전에 우리가 반갑게 인사했거든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다음은 참가번호 15번 권희주 어린이. 옛날 어느 산골에 김서왕이 살고 있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이었어요. 에구, 이렇게 쓸쓸한데 혼자 있으니 잠이 오지 않는구먼. 그때 김서방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에그, 이렇게 쓸쓸한데 혼자 있으니 잠이 오지 않는구만. 김서방은 잘못 들은 줄 알고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오순도순 정답기 해결 안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순도순 쩡닭기 얘기할 아니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김서방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두리번거렸지요. 누구냐? 도대체 어떤 놈이 따라한겠냐? 누구냐? 도대체 어떤 놈이 따라한겠냐? 김서방이 가만히 들어보니 천장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대들보 위에 도깨비가 넙죽 엎드려 김서방을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깨비는 딱 버티고 돌아가지 않았지요. 제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응? 제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도깨비는 갈 생각은커녕 심술까지 부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김서방한테 꽃대라는 각시가 생겼어요. 우리 각시 짱 곱다. 김서방이 꽃대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우리 각시 참 곱다. 하지만 여전히 도깨비가 따라하는 거예요. 꽃대는 도깨비가 무서웠지만 자꾸 못살게 구는 도깨비를 내쫓을 방법을 생각했어요. 도깨비와 함께 살 순 없어. 꽃대는 김서방 귀에 대고 말했어요. 서방님, 우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내기로 해요. 아셨죠? 응, 알았어. 도깨비는 김서방과 꽃대가 앉아만 있으니까 너무 심심했어요. 야, 김서방,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건데? 나 심심하다. 옛날처럼 말 좀 해주라. 도깨비는 약이 올랐어요. 옳지, 심술이나 실컷 부려서 꽃띠를 쫓아야겠다.
도깨비는 쌀 대신에 냄새나는 누런 쌀만 항아리에 가득 담아놓았어요. 이게 웬 횡재야? 난 제일 싫은 게 흰쌀밥에 고기국인데 내가 좋아하는 누런 쌀이 가득하네. 서방도 주지 말고 나 혼자 다 먹어야지. 그러자 도깨비는 꽃대가 지어놓은 누런 밥 대신 쌀밥하고 고깃국을 갖다 놓았지요. 며칠이 지나 김서방과 꽃대가 집에 돌아왔더니 온 집안에 똥이 널려 있었어요. 도깨비가 새똥, 개똥, 동일한 똥은 죄다 김서방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우와, 집에 똥이 가득하면 풍문이 든다는데 우린 이제 부자요. 쓸모없는 돈으로 가득 찼다면 난 집을 나갔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온 집안이 돈으로 가득 찰지 뭐예요? 도깨비가 똥을 말끔하게 치우고 대신 돈을 갖다 놓은 거지요. 김서방과 꽃대는 마을로 내려와 도깨비 얘기로 웃음꽃을 피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상으로 초동부 본선대회 구연이 모두 끝났습니다.